그날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수술실 앞 혼자 남겨진 순간 보호자분 3분 서명 부탁드립니다. 간호사의 말에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3분이요? 네, 고위험 수술이라 직계 가족 최소 3분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 순간 휴대폰을 꺼내 확인했습니다. 약속 시간 30분 전. 아직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늘 혼자였던 자리. 부모님 일은 항상 제가 합니다. 병원도 서류도 결정해야 할 일도. 형제가 없는 건 아닙니다. 위로 형도 있고 누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부모님 일이 생기면 전화는 늘 제게만 옵니다. 내가 제일 가깝잖아. 내가 시간이 제일 자유롭지. 처음엔 그런가 보다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상한 패턴이 보였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당연히 제 몫이 되고 제가 할 수 없는 일도 어쩔 수 없이 제 몫이 됩니다. 형은 회사 일이 바쁘다는 이유로, 누나는 아이들 돌봐야 한다는 이유로 하나둘씩 빠져나갔습니다. 그렇게 저는 당연한 보호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날만은 꼭 와줘. 3개월 전 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병원에서 수술하래. 심장 판막 수술, 고위험군. 그 말을 듣는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혼자 감당하기엔 너무 큰 일이었습니다. 가족 단톡방에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어머니 수술 날짜 잡혔어요. 다음 달 15일 오전 8시. 고위험 수술이라 보호자 여러 명 필요하대요. 그날만은 꼭 와주세요. 부탁드립니다. 형 오케이. 그날 스케줄 비워놓을게. 누나 알았어. 꼭 갈게. 안심했습니다. 수술 당일만은 함께 할 거니까. 그 하루만은 혼자가 아닐 거니까. 기다림의 시간. 수술 당일 아침. 새벽 6시에 일어나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애들 오냐? 네, 곧 올 거예요. 7시 30분. 간호사가 서류를 들고 왔습니다. 보호자분들 오시면 이 동의서에 서명 부탁드립니다. 직계 가족 3분 서명 필요해요.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메시지 없음. 괜찮아. 아직 시간 있어. 8시 10분. 간호사가 다시 왔습니다. 보호자분들 언제쯤 오실까요? 손이 떨렸습니다. 전화를 걸었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8시 25분. 메시지가 왔습니다. 형 미안. 어제 야근하느라 못 잤어. 오늘은 내가 좀 맡아줘. 누나 둘째가 갑자기 열이 나서 병원 가야 할 것 같아. 미안해. 다음에 내가 병문안 갈게. 다음. 오늘은 다음으로 미룰 수 있는 날이 아니었습니다. 혼자 서명하는 이름.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서류 4장에 제 이름을 적었습니다. 같은 이름을 같은 필체로 4번. 마지막 서명을 할 때쯤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애들은 안 왔구나. 다들 바쁜가 봐요. 어머니는 작게 웃었습니다. 그래, 다들 바쁘지. 그 말이 칼처럼 가슴에 꽂혔습니다. 수술실 문이 열렸습니다. 어머니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고생한다, 우리 막내. 수술실 문이 닫혔습니다. 그 순간부터 저는 완전히 혼자였습니다. 5시간의 대기. 수술 예정 시간 35시간.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모든 가족이 최소 23명씩 함께 있었습니다. 저는 혼자였습니다. 가족 단톡방을 열었습니다. 마지막 메시지는 누나의 미안해였습니다. 그 뒤로 아무도 메시지를 남기지 않았습니다. 지금 어떻게 됐어? 수술 잘 되고 있어? 그런 말 하나 없었습니다. 5시간 후 수술실 문이 열렸습니다. 수술 잘 끝났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주치의가 물었습니다. 회복 기간 동안 보호자 교대 가능하세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병원비 고지서.
어머니가 일반 병실로 옮겨진 다음 날 원무과에서 중간 정산 내역을 받았습니다. 수술비, 입원비, 치료비 합계 850만 원. 보험 처리 후 본인 부담금 380만 원. 그리고 앞으로 2주간의 입원비가 더 나올 예정이었습니다. 가족 단톡방에 사진을 올렸습니다. 병원비 나왔어요. 일단 제가 카드로 결제했는데 나눠서 부담하면 좋겠어요. 30분 후. 형 어우 비싸네. 나 이번 달에 학원비 내느라 좀 빠듯해. 누나 나도 애 학자금 대출 갚느라. 조금만 기다려줘. 그리고 침묵. 다음 날 다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형, 누나. 병원비 얘기 좀 해야 할 것 같은데요. 형 알았어. 나중에 정산하자. 누나 응, 나도 여유 생기면. 나중에 여유 생기면. 그 말들이 얼마나 공허한지 알고 있었습니다. 결국 전액을 제가 부담했습니다. 제 적금을 깼습니다. 회사 동료에게 빌렸습니다. 카드 할부도 돌렸습니다. 간병인을 쓸 수 없는 이유. 간호사가 말했습니다. 보호자님, 간병인 쓰시는 게 어떠세요? 너무 힘들어 보이세요. 비용이 어떻게 되나요? 하루 12만 원 정도예요. 24시간이면 15만 원이고요. 계산해 봤습니다. 2주면 최소 210만 원. 이미 병원비로 380만 원이 나갔습니다. 월급은 세후 280만 원. 이번 달 실적이 안 나와서 인센티브도 없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제가 할게요. 형제들에게 다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간병인 비용이 하루 12만 원인데 교대로 병원 와주시거나 비용이라도 나눠주시면 좋겠어요. 형 12만 원? 그냥 내가 다니는 게 낫겠다. 누나 맞아. 간병인한테 그 돈 주는 것보다 내가 하는 게 나을 것 같아. 제가 하는 게 낫다고요? 제 시간은 돈이 아닌가요? 제 노동은 공짜인가요? 회사와 병원 사이. 그렇게 2주가 시작됐습니다. 새벽 6시 기상. 병원에서 어머니 아침 챙기고 회사로 출근. 점심시간엔 다시 병원. 저녁엔 또 병원. 밤엔 병실 소파에서 잠. 회사에서는 눈치가 보였습니다. 팀장 김대리, 요즘 실적 왜 이래? 죄송합니다. 개인 사정이. 개인 사정은 이해하는데 회사는 결과로 말해. 영업 미팅도 엉망이었습니다. 피곤에 쩔어서 제안서 설명도 제대로 못했습니다. 이달 실적 목표의 60%, 팀 내 꼴찌. 경고를 받았습니다. 다음 달까지 지켜볼게. 실적 안 나오면 인사조치 들어간다. 형제들의 30분 방문. 2주 동안 형은 단 한 번도 오지 않았습니다. 전화 2번. 엄마 괜찮으시지? 나 바빠서. 끊을게. 누나는 토요일 오후 30분 왔습니다. 과일 바구니 하나 들고. 엄마, 빨리 나으셔야 해. 나 애들 학원 가야 해서. 다음에 올게. 30분 만에 떠났습니다.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그래도 왔네. 그래도라는 단어가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병실 문이 닫히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왜 저 사람들은 가족인가? 혈연이라는 게 대체 뭐지? 폭발 직전. 이번 2주째 한계였습니다. 회사에서 경고받고 몸도 지쳐서 복도에서 쓰러질 뻔했습니다. 그날 밤 가족 단톡방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형, 누나, 이제는 정말 힘들어요. 병원비도 전부 제가 냈고 간병도 혼자 하고 있어요. 회사에서도 경고받았어요. 교대로 병원 좀 와주세요. 하루씩만이라도. 읽음 표시만 떴습니다. 30분, 1시간, 2시간, 답장 없음. 다음 날 아침, 형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형, 어제 메시지 봤어? 봤는데
나도 지금 프로젝트 마감이라 정신없어. 그래도 하루만이라도 넌 시간이 좀 더 자유롭잖아. 자유롭지 않아. 소리를 질렀습니다. 나도 회사 다녀. 나도 실적 압박받아. 매일 3시간씩 자면서 병원이랑 회사 오가고 있어. 그런데 형은? 누나는? 야, 진정해. 진정하라고? 어머니 수술날도 안 왔잖아. 병원비도 한 푼 안 냈잖아. 2주 동안 단 한 번도 제대로 안 왔잖아. 우리도 사정이. 나도 사정 있어. 형도 자식이고 누나도 자식이야. 왜 나만 어머니 간병해야 해? 왜 병원비도 나만 내야 해? 넌 왜 이렇게 예민해졌어?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너무나 화가 났습니다. 퇴원 후 정산. 퇴원 날. 역시 혼자 어머니를 모시고 집으로 왔습니다. 최종 병원비 정산 내역. 총 520만 원. 제가 낸 금액 520만 원. 형이 낸 금액 0원. 누나가 낸 금액 0원. 가족 단톡방에 정산 내역을 올렸습니다. 최종 병원비 173만 원씩 나눠서 부담하면 될 것 같아요. 형 어우, 좀 여유 있을 때 줄게. 누나 나도 지금 좀 빠듯해서 조금만 기다려줘. 3개월이 지났습니다. 한 푼도 받지 못했습니다. 일상의 반복. 퇴원 후에도 일은 계속됐습니다. 정기검진, 약 처방, 물리치료. 모두 제목. 어느 날 어머니가 다시 쓰러지셨습니다. 새벽 3시 119를 불렀습니다. 응급실에서 형에게 전화했습니다. 형, 엄마가 쓰러지셨어. 응급실이야. 심각해? 저혈압인데 혼자 있기 무서워서. 그럼 괜찮은 거네. 나 내일 회의 있어서 못 가. 끊겼습니다. 누나에게도 전화했습니다. 저혈압? 그럼 괜찮겠네. 나 애들 재우는 중이야. 역시 끊겼습니다. 그날 밤 응급실 의자에서 혼자 생각했습니다. 이건 가족이 아니다. 보고 싶지 않은 얼굴들. 그 후로 형제들을 보는 게 힘들어졌습니다. 아버지 생신 때 모두 모였습니다. 형, 엄마 많이 좋아지셨네요. 속이 끓었습니다. 좋아지신 게 아니라 내가 간병했어. 형은 뭘 했는데? 누나 고생 많았어. 역시 우리 집은 내가 기둥이야. 칭찬이 역겨웠습니다. 기둥이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냥 함께 짊어지고 싶었을 뿐입니다. 식사 내내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형, 너 왜 이래? 기분 안 좋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하면 싸움이 날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싸우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냥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거리두기. 연락을 끊었습니다. 가족 단톡방 알림을 껐습니다.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메시지에 답하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누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왜 연락 안 받아? 바빠서요. 무슨 일 있어? 왜 이렇게 말이 없어? 별일 아니에요. 끊었습니다. 형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야, 요즘 왜 그러냐? 읽고도 답하지 않았습니다.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말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부모님과 형제 사이. 어머니가 물었습니다. 요즘 형이랑 누나랑 연락 안 해? 네. 왜? 그냥요. 형제끼리 그러면 못 써. 할 말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보기만 해도 화가 났습니다. 그들의 얼굴, 그들의 바빠서라는 핑계, 그들의 나중에라는 거짓말, 모든 게 역겨웠습니다. 3개월 후, 지금도 병원비는 갚고 있습니다. 카드 할부 12개월, 매달 43만 원씩 나갑니다. 형과 누나는 여전히 여유 생기면 준다고 합니다. 3개월 동안 한 푼도 받지 못했습니다. 어머니 정기 검진도 여전히 제 몫입니다. 약도 물리치료도.
형과 누나는 여전히 바쁩니다. 그리고 저는 여전히 지쳐 있습니다. 최근 형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야, 아버지 생신 때 오지? 모르겠어. 뭐? 왜? 가기 싫어서. 야, 그게 무슨. 병원비 173만 원 입금해줘. 그럼 갈게. 야, 너 진짜 3개월 됐어. 언제까지 기다려야 해? 알았어. 조금만 기다려. 형, 더 이상 안 기다려. 뭐? 어머니 병원비도 간병도 모든 걸 혼자 했어. 형은 뭘 했어? 누나는? 그런데 가족 모임엔 나오라고? 형이 나라면 갈 것 같아? 형, 솔직히 말할게. 보기 싫어. 아, 미안하지만 진심이야. 전화를 끊었습니다. 이번엔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답을 찾는 중. 부모님은 여전히 제가 모십니다. 하지만 이제는 제 한계 안에서만 합니다. 할 수 있는 만큼만. 형제들과는 점점 멀어지고 있습니다. 명절에도 가지 않습니다. 연락도 하지 않습니다. 이게 맞는 걸까요? 부모님을 위해서라도 형제와 인연을 이어가야 할까요? 아니면 제 마음을 지키기 위해 거리를 둬야 할까요? 저는 아직도 답을 찾고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더 이상 혼자 모든 걸 감당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책임을 나누지 않는다면 저도 더 이상 그들을 형제로 생각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께 묻습니다. 부모님 병원비 520만 원을 혼자 부담하고 간병도 혼자 하느라 한계에 부딪혔을 때, 형제지만 보고 싶지 않을 때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